소비로 환경을 지키는 해법 수완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YWCA 청년기후에너지 서포터즈에서 그린와이로 활동하고 있는 혜성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 것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조금 더 늦춰보고자 제로웨이스트가 무엇인지, 제로웨이스트샵은 어떤 일을 하는지 국내 1호점인 더 피커에 와서 송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2016년도부터 국내에서는 첫 사례로 제로웨이스트 샵이 운영되고 있어요. 소비 문화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하고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하고 그런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건과학과 학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네. 제로웨이스트 샵을 최근에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네. 더 피커라는 이름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더 피커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픽이라는 단어에 까다롭게 고르다라는 뜻도 있고 수확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제품들을 하나하나 고를 때 단순히 포장이 없는 그런 물건만 고르는 것들이 아니라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까다롭게 고를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더 피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장이나 마트를 가면은 식재료들은 다 생명이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도 파를 물건으로 사오지만 집에 와서 흙에 심어주면 다시 자라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장을 완전히 다 벗겨내고 수확을 하는 경험을 매장에서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수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도 더 피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피커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네요. 네. 네, 국내 최초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1호점으로 열게 된 계기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포장을 하는 방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물건을 돈을 주고 사왔는데 물건을 다 쓴 다음에 이거를 분리하고 세척하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배출도 해야 되고 이 일련의 노동들을 왜 내가 돈을 주고 하고 있지라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던 것들은 포장이 만들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거대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순서를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이제 사례가 전혀 없었어서 국내에서도 좀 건강한 사례들을 미리미리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는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도 되고요. 지금은 열풍이지만 이게 단순히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아예 습관으로 물들게 되려면 어떤 방법과 노력이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라는 의미를 좀 다시 되짚어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물건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물건이랑 같이 늙어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편적인 소비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대화하는 맥락에 있는 소비를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로웨이스트 샵에 대해서 메시지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피커만의 특별점 혹은 다른 제로웨이스트 샵과는 우리 더 피커는 이게 다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만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주체로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소비가 만드는 건강한 지구라는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생산은 이렇게 되고 있고 유통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라는 정보와 클래스, 액션 같은 것들을 아주 평범한 기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더 피커만의 특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슬로건이 네. 건강한 소비가 만드는 건강한 지구라고 네네. 저도 찾아봤는데요. 그 슬로건 안에 숨은 뜻이나 그 슬로건을 만드시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더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네네. 저희 공동대표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NGO 단체에서 근무하던 출신임에 반해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계기는 없었어요. 근데 환경을 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 사람들이 사회 문제는 모두가 느끼는 불편이고 모두에게 분명히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왜 일부의 사람들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저렇게 삶을 바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것들이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누구나 다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좀 소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소비의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맥락이 생기고 입체적으로 변하는 과정들이 생긴다면은 모두가 다 해야만 하는 일로 환경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소비를 회복하는 것이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부터 한번 쳐내보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것도 그렇고 자원순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방금 말씀하신 건강한 소비 문화의 연관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일단 환경이라는 것들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전제해야 되는 가장 상위의 가치가 저희는 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소비가 되려면은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입체적인 소비를 하고 건강한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순환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소비, 순환 대표적으로 꼽고 있고요. 그만큼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을 조금 바꿉니다 라는 제로웨이스트와 관련된 책을 다른 분들과 공동 집필을 하셨던데, 그 책 내용을 보다 보면 소비자들은 의외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얘기가 결국엔 소비자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는 시장이 변화해야 될 때다라고 말을 하신 건지 그 의미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1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확산이 굉장히 느리고 지지부진한 초반기를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제로웨이스트가 관심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18년도에 있었던 소위 쓰레기 대란이라고 불리는 그 시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쓰레기를 내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사라지길래 쓰레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떤 부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쓰레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이 환경이라는 문제, 소비라는 문제라는 것들은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하구나. 시장을 구성하는 아주 주요한 주체들, 소비자, 생산자, 정책, 이 세 주체가 진짜 2인 삼각처럼 한 발을 같이 내렸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가치가 정말 파급력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조금 느리게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생산자들의 변화로부터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산의 전환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느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산자들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 전에 대표님께서 찍으신 유튜브 영상도 몇 개 봤는데요. 네네. 거기를 보니까 그 네. 운영 기준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YWC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운영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 부탁드릴게요. 기업을 운영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제품력이라던가 시장성 이런 것들은 저희도 당연히 보고 있어요. 근데 환경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상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생애주기 기준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생애주기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생산, 유통, 판매, 사용, 폐기 하나하나 좀 세부 기준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생산자와 협의를 하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온 생산자들과 같이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너무 다 대단하신 말씀을 해주셔서 더피커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더피커의 행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더피커는 국내에서 제로웨이스트 첫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받은 것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제로웨이스트가 시장과 일상에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게 설치가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로웨이스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들, 제품을 선정하고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방식에서 그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로서 우리 기존에 있었던 생산자 기업들이 제로웨이스트적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기업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공개하기도 하고 근래 들어서는 이제 조금 더 제로웨이스트 정의를 확장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송영호 대표님 모시고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평소 소비 생활을 하다 보면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모습에 존경심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서울 YWCA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로 환경을 지키는 해법 소환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